향기 가득한 변두리 골목 어귀에서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한백발의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쥔 채 그대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행인 두엇이 흘끔 보고는 그대로 비켜 지나가 버렸지요. 그때 까만 단발머리의 7살 어린아이가 달려와 한 달 동안 모은 낡은 빨간 동전 지갑을 슈퍼 카운터에 통째로 쏟아부었어요. 아저씨, 이거 다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죽어가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아침 7살 어린아이가 다니던 변두리. 작은 어린이집 앞 골목엔 번쩍이는 검은 벤츠 수십 대가 줄지어 들이닥쳤습니다. 과연 이 7살 어린아이가 살려낸 백발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작은 선행 하나가 어른 100명의 욕심보다 100배는 더 무겁다는 것, 천류는 끊어져도 따뜻한 한마디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듣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골목 어귀까지 흐드러지게 흘러내리던 2026년 5월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분명 따스했지만 서울 변두리, 언덕배기 골목의 어느 반지하 단칸방 안엔 한기가 채 가시지 않고 있었어요. 시멘트벽 한 구석엔 손바닥만 한 검은 곰팡이가 마치 죽은 나비처럼 납작 붙어 있었고 형광등 한쪽은 깜빡깜빡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가까스로 빛을 개워내고 있었습니다. 방 한복판 얇은 이불 위엔 31살 이수연이 모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른 기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컥컥 올라올 때마다 야윈 어깨가 작은 새의 날갯짓처럼 들썩였지요. 머리맡엔 새벽 5시부터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손이 만진 아직 다 마르지 않은 고무장갑 한 짝이 풀썩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등은 7회 묵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골이 깊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도토리알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 머리맡에서 7살 보미가 작은 손으로 수건을 물에 적셔 꼭 짠 다음 엄마 이마 위에 가만히 얹어주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어린이집 졸업반답지 않게 또랑또랑한 눈빛을 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오른쪽 눈썹 끝엔 콩알만 한 까만 점이 콕 박혀 있었는데 그 점이 보미가 웃을 때마다 같이 살짝 올라가곤 했어요. 엄마, 보미가 머리 시원하게 해줄게요. 조금만 참아요. 수연이 가쁜 숨 사이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야위었는지 옆에서 보던 보미가 그만 입술을 꽉 깨물고 말았어요. 보미는 늘 어린이집 가는 길에 골목 끝 작은 교회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보미가 카네이션 꼭 사드리게 해주세요. 7살이 아는 기도라고는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이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보미의 작은 손엔 낡은 빨간 동전지갑 하나가 꼭 쥐어 있었습니다. 지퍼는 반쯤 떨어져 나가 입을 해 벌리고 있었고 안쪽 천에는 누군가의 손때가 검게 묻어 있었어요. 한 달 전 옆집 폐지 할머니가 손주가 쓰던 거라며 슬그머니 건네준 물건이었지요. 보미는 그 지갑을 보물처럼 여겨 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지갑 안엔 100원짜리 동전들이 달그락달그락 부딪히며 정확히 1,500원이 모여 있었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두부 심부름을 보내고 거슬러준 동전, 골목 끝에서 폐지 두어 장 주워 모은 푼돈, 어린이집 간식으로 나온 사탕을 친구한테 양보하고 받은 100원까지 한 달 꼬박 모은 7살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엄마 카네이션 꼭 사드릴 거야. 진짜 빨간 거, 진짜 큰 거. 보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골목을 돌아 나왔습니다. 동네 어기 꽃집 앞을 지날 때면 늘 발걸음이 먹곤 했지요.
어른 손바닥만 한 카네이션 한 송이가 2,000원, 작은 어버이날 코사지가 1,500원. 며칠을 망설인 끝에 보미는 코사지로 마음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작아도 빨간 리본이 매여 있어서 엄마 가슴팍에 달면 환자복 같은 낡은 카디건도 환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기 가로수 옆에서 백발의 한 노인이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쥔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회색 양복, 반들반들 윤이 나는 검은 구두. 그러나 그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노인의 무릎이 꺾이듯 풀썩 주저앉았고 양복 가슴 주머니에선 무언가 작고 묵직한 것이 비스듬히 빠져나오려는 듯 흔들거렸습니다. 행인 두엇이 흘끔 보더니 괜한 일에 휘말릴까 무서운지 발걸음을 빨리해 그대로 비켜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중년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말고는 에이 모르겠다 하는 표정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5시 반의 골목엔 그렇게 쓰러진 노인 하나, 그리고 그 옆에 가로등처럼 우뚝 멈춰선 7살 보미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보미가 작은 무릎으로 노인 옆에 폭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의 이마에선 식은땀이 줄줄이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적시고 있었고 입술은 잘 익은 가지처럼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7살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보미는 제 옷소매를 끌어당겨 노인의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그 손은 마치 한겨울 새벽 빨랫줄에 얼어붙은 행주 같았습니다. 보미는 빨간 동전 지갑을 다른 한 손에 꼭 그어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보미가 곧 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보미는 골목을 가로질러 단팥빵 슈퍼로 내달렸습니다. 작은 운동화 밑창에서 흙먼지가 폴폴 일었지요. 슈퍼 미닫이 문을 두 손으로 와락 열며 보미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이거 다 드릴게요. 119 좀 빨리 불러주세요. 할아버지가 죽어요. 보미는 카운터 위에 동전 지갑을 통째로 탈탈 털어부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1,500원. 한 달 꼬박 모은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되어야 할 그 돈이었습니다. 보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슈퍼 주인 박씨 아저씨는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동네에서 20년 넘게 슈퍼를 해오면서 어른들이 외상값을 떼먹는 꼴은 봤어도 7살 꼬마가 모은 전 재산을 통째로 내놓으며 사람부터 살려달라 하는 광경은 처음이었지요.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휴대폰의 119를 차례로 눌렀습니다. 여기 골목 안양지 슈퍼 앞이에요. 노인분 한 분이 가슴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친 박 씨가 카운터 위에 동전들을 한 알 한 알 다시 보미의 빨간 지갑에 도로 담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진열대에서 따끈한 단팥빵 2개를 꺼내 보미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어요. 갓 쪄낸 단팥빵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와 보미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꼬마야, 내가 어른보다 100배 낫다. 이건 아저씨가 주는 거니까 받아. 보미는 단팥빵 2개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고 다시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가로수에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보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의 손등을 자기 두 손으로 살살 문질러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한 빵 사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보미가 옆에 있어요. 그제야 노인의 흐려진 눈동자가 보미의 얼굴 위에 가까스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7살 아이의 동그란 이마, 또랑또랑한 눈동자, 오른쪽 눈썹 끝에 콩알만 한 점.
노인은 그 점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점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의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던 어떤 작은 얼굴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지요. 그러나 흐릿한 의식 속에선 그 기억의 끝자락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꼬마야, 내 이름이 뭐냐? 가까스로 새어나온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종이장 같았습니다. 봄이요. 윤봄이. 7살이에요. 봄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흐릿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가슴 주머니가 살짝 들썩였고 그 사이로 줄이 끊어진 낡은 은회색 회중시계가 빠끔 비어져 나왔습니다. 동그란 시계 뚜껑에 자잘하게 새겨진 덩굴 무늬가 저녁 햇살에 반짝 빛났어요. 봄이는 그 무늬를 보는 순간 어쩐지 가슴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무늬였거든요. 엄마가 늘 머리맡에 두고 자는 낡은 반지꼬리. 그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엄마가 손때 묻은 가죽끈 하나를 꼭꼭 숨겨두고 있었지요. 봄이가 한 번은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아무 말도 않고 그저 봄이를 꽉 끌어안기만 했습니다. 그 가죽끈에 새겨져 있던 잔잔한 덩굴 무늬가 지금 이 노인 가슴 주머니의 시계 뚜껑 무늬와 똑같았습니다. 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이 시계요.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가죽끈만요.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가슴의 통증이 다시 한번 그를 덮쳤고 노인은 그대로 의식을 놓아버렸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골목 어귀로 휘청 들어섰지요.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고 노인을 신속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봄이는 노인의 가슴 주머니에서 떨어질 듯 흔들리는 회중시계를 작은 손으로 가만히 도로 안쪽 깊숙이 넣어 주었어요. 그러고는 들것 옆을 종종 따라가며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살아나세요. 봄이가 기도할게요. 구급차의 뒷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다시 골목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구급차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가슴팍에선 단팥빵 2개에서 올라온 온기가 옷섭을 데우고 있었고 빨간 동전 지갑 속 1,500원은 여전히 달그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 봄이는 단팥빵 하나를 반으로 갈라 옆집 폐지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막 모퉁이를 돌아 나오던 78살 폐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엔 신문지 한 묶음이 들려 있었고 그 손등엔 평생의 고단함이 거북 등껍질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봄이가 갈라 가져온 단팥빵 반쪽을 2손으로 받아든 할머니의 눈가가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봄이가 또 할미 챙기는구먼. 이 좋은 거를 왜 할미를 줘? 할머니, 단 거 좋아하시잖아요. 봄이는 또 생길 거예요. 2 사람은 그렇게 골목 한가운데에서 단팥빵 반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봄이의 입가에 묻자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살살 떼어 주었지요. 5월의 햇살이 2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봄이는 엄마 머리맡에 살그머니 앉았습니다. 수연은 마침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눈을 떴어요. 봄이는 어린이집 가방에서 남은 단팥빵 1개를 꺼내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슈퍼 아저씨가 봄이한테 줬어요. 엄마 먼저 드세요. 수연이 가만히 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야위었는지 봄이는 도리어 엄마의 손을 자기 2 손으로 꼭 감쌌어요. 엄마, 봄이가 오늘 좋은 일 했어요.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봄이가 119도 부르고 손도 잡아드렸어요.
우리 봄이가 또 사람을 살렸구나. 우리 딸이 엄마보다 100배 어른이네. 수연이 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등을 토닥이는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봄이가 무심코 흘린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그 할아버지 가슴 주머니에 시계가 있었는데 엄마 반지꼬리 안에 있는 가죽끈이랑 무늬가 똑같았어요. 덩굴 무늬요. 수연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천식 환자의 가쁜 숨이 한순간 멎고 야윈 가슴팍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 했어요. 봄이는 엄마 품에 안긴 채 그저 단팥빵을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아카시아 향기가 한 번 더 진하게 흘러들어왔고 곰팡이 핀 반지하 방 한구석에서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시간의 태엽이 그날 저녁 비로소 째깍하고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봄이가 잠든 깊은 밤 머리맡 반지꼬리를 살며시 열었습니다. 형광등 깜빡이는 빛 아래 안쪽 가장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 가죽끈을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들었어요. 닳고 다른 가죽 표면 위로 잔잔한 덩굴 무늬가 흐릿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수연의 야윈 어깨가 가늘게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이름과 어떤 빗속의 밤이 그 가죽끈 위로 한 방울 한 방울 눈물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봄이의 동전 지갑 속 1,500원이 그날 밤 일으킨 작은 기적은 사실 단지 한 노인의 목숨을 살린 것에서 그치지 않을 운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지요. 구급차가 멀어진 골목 끝을 한참 바라보던 봄이의 작은 가슴 안엔 누군가 가만히 옛 사진첩을 펼쳐놓은 듯한 풍경이 한 장 떠올랐습니다. 넉 달 전 한겨울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2026년 1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지요. 그날은 봄이가 다니는 햇살 어린이집에 한해 마무리 학예의 날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아침부터 부모님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어요. 가지런히 놓인 접이식 의자마다 두꺼운 외투들이 척척 걸쳐졌고 빨갛게 언 손을 호호 불며 들어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엔 작은 카메라가 한 대씩 들려 있었습니다. 강당 천장에선 색종이 가랜드가 펄럭였고 무대 양옆엔 큼지막한 풍선 아치가 활짝 벌어진 입처럼 서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 자리는 일찌감치 가족들로 빼곡했습니다. 한 친구의 자리엔 엄마, 아빠, 외할머니, 친할머니까지 4분이나 앉아 계셨고 또 한 친구는 휠체어를 타고 오신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서 부모님이 휠체어를 살뜰히 매만지고 있었지요. 어떤 아빠는 큼지막한 노란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벌써부터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손주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 피켓을 두 손으로 들고 신이 나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뜬 강당 한쪽 둘째 줄 가장자리의 한 자리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엔 봄이가 어린이집에서 며칠 전 정성껏 그린 엄마. 우리 엄마 그림이 종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빨간 크레용으로 그린 엄마 얼굴엔 큼지막한 입꼬리와 양갈래 머리. 그러나 그 그림 앞에 앉아 그 그림을 봐줄 사람은 그날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 시장통 골목. 새벽부터 점심 장사가 몰리는 작은 백반집 주방에서 수연은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어요. 손목까지 빨갛게 부어오른 손으로 사기 그릇을 한 무더기씩 닦아내고 있었지요. 사장님은 일찌감치 사정을 알면서도 오늘 토요일이라 손님 몰려서 안 된다 한마디만 잘라 말했고 수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1시간이라도 빠지면 그달 월급에서 일당이 깎였고 그 돈이 없으면 봄이 어린이집 차량비를 못 냈으니까요. 설거지통 위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사이
수연은 자꾸 시계를 흘끔거렸습니다. 11시 40분. 하계회는 정각 12시 시작이었지요. 손은 그릇을 닦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강당 둘째 줄 가장자리 그 빈자리에 가앉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헹구던 손이 자꾸 미끄러져 사기 그릇 하나가 쨍그랑 깨졌습니다. 아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을 해. 수연은 깨진 사기 조각을 줍느라 손끝이 베었습니다. 빨간 핏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지만 그 통증보다 가슴팍에 얹힌 1000톤짜리 돌덩이가 더 무거웠어요. 수연은 앞치마 자락으로 손가락을 칭칭 감고는 흐르는 눈물을 그 앞치마에 자꾸자꾸 훔쳤습니다. 앞치마는 곧 얼룩덜룩 젖어 들어갔고 그 위로 흰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정각 12시. 어린이집 강당에서는 사회를 보는 원장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곧이어 아이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무대에서 엄마를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손을 흔드느라 율동을 까먹어 강당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차례가 다가오자 무대 뒤에서 7살 보미는 작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까만 단발머리에 빨간 머리띠를 한 보미의 옷은 어린이집에서 빌려준 흰 블라우스에 분홍 치마였어요. 보미는 자꾸 무대 가장자리 커튼 틈으로 객석을 살폈습니다. 둘째 줄 가장자리, 그 자리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보미는 작은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담임 김 선생님이 옆에서 보미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고